네, 보신 것처럼 지방대 위기는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이 비슷한 상황이죠.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남의 두 국립대, 창원대와 경상국립대가 오늘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창원대 이호영 총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두 학교가 대학원 복수 학위제라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창원대학교 본관에서 경상국립대학교 권순기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직접 저희 대학교로 오셨습니다. 네. 오셔서 이제 양 대학 간의 대학원 복수 학위제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오늘 체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약식 이후부터 이번 2학기부터입니다. 2학기부터 대학원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차 수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학점도 취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 논문 지도 교수제 운영 같은 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 조건에 충족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두 학교에서 각각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경상국립대학교 학위와 저희 창원대학교 학위를 두 개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 복수 학위제는 어떻게 시행하게 된 걸까요? 예, 2017년도에 교육부가 복수 학위제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부터 이것이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는데요.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이것을 이제 경상대학교하고 여러 가지 큰 이제 의미에서 복수 학위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학교 이번 복수학위제 운영 협약이 처음인 거예요. 국내에서 처음. 네,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아직도 각각 대학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상당히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만 아마 다른 대학에도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어떤 효과를 또 학교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계세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두 국립대학 간의 이제 복수 학위제가 시작되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매우 선택권이 넓어지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게 되는 대학으로서는 또 유리한 점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많은 사업을 두 양교의 대학원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것을 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의 R&D의 경쟁력을 높이게도 되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결국은 지역 기업에도 유능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제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 간의 뭐 교류 협력 또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공유 대학이라는 이런 모델도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산업 어떤 구조의 변화, 4차 산업 시대에 다양한 어떤 이제 학문 분야의 요구가 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지방 대학의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학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네. 대학원에도 심각한 이제 지원율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수도권 대학원이 더 큰 위기를 안고 있죠. 지금 혹자는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학원에도 미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타결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각각의 대학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자원을 공유를 하고 또 효과적으로 나누고 하면 학생으로서는 이제 선택권이 넓어지고 또 교수님들도 두 대학 간의 이제 연구 인력 풀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익이 많은 것이죠. 그다음에 또 제한된 자원을 대학들이 공유를 하게 됨으로 해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여러 대학에도 좀 도입했으면 하는 그게 바람입니다. 예. 늘 전해드리는 얘기가 이제 지방대 위기다.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로 또 예견된 위기였다. 이런 얘기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돌파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단순히 이제 대학만의 위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저는 귀결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그럼으로써 지방이 고사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 대학의 이제 지원율이 급감하게 되고 젊은 층들이 지방을 떠나게 되면은 그것이 단순히 대학의 위기만이 아니라 결국은 지역의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괜찮은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또 기업도 떠나게 되고 네. 그러면 지역의 경제도 고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럼 수도권 이제 집중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네.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이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학생을 이제 선발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요. 이제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학사 제도나 이런 것을 이제 만들지 않으면 네.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스스로 혁신의 노력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이 대학에 학생이 지원을 하게 되면 내가 지원을 하게 되면 나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줄 수 있지 않으면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마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이 먼저 하게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또 지자체와 지역의 기업들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조금은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크게 만족하지 않더라도 취업을 많이 이렇게 해주고 해서 지역 대학에 들어가면 또 취업도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위기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 지자체, 기업 모두의 노력으로 좀 정말 보이는 변화를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